자, 바로 이어서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에 좀 낙폭을 축소해주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좀 급격하게 또 빠지면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장 시작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관계로 인해 계속 하락을 했었고요. 그 흐름은 오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넘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낙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군을 보낸 러시아의 행동을 처음 침공이라는 말로 규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재 수위는 예상보다 낮았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형은행 두 곳을 제재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 러시아의 자금 조달 차단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제재가 전체적으로 세지 않았고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투자들은 다소 안도한 측면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증시 하락폭은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전쟁 불안감이 커지면서 낙폭이 1%대로 커졌습니다. 어제 미국은 대통령의 날이어서 오늘 다 러시아 리스크가 반영됐는데요. 마감 시장은 오후 다우지수는 1.4% 하락을 했고요. S&P 지수는 1.02%, 나스닥 지수는 1.23%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하루였는데 어떤 흐름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좀 온건한 입장을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오늘 속보로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제재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이나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행위를 침공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래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러시아의 가장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직통으로 가스관 연결을 하는 노르트스트림 2라는 그 가스관 때문인데요. 독일이 이 가스관 사업을 그래도 전격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러시아 관련 제재 중에 가장 센 강도가 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가스관이 완공이 됐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의 반대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에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승인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도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3명을 제재를 했고요. EU도 러시아의 EU 금융시장 접근을 제한했고 미국도 자금 조달을 차단하면서 돈바스 지역의 신규 투자 무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제 내렸고 오늘도 러시아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도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을 투입한다라고 발표한 직후엔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하다가 오늘 들어서는 다소 좀 발언 수위를 낮추면서 강원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24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국무장관, 외교장관 회담이 그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러시아와 프랑스 간 외교장관 회담이 20일 어제 있기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죠. 하지만 23일, 미국 시간으로 23일, 러시아 유럽 시간으로 24일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두 나라 다 모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군대를 파견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긴 하지만 예정대로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큰 합의 사항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나토의 동진도 금지하고 그리고 동유럽 내 나토군은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서로 유리하게 상황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확전을 자제한다거나 대화를 이어간다라는 정도의 원칙론만 나와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정 부분 미국과 러시아 간 합의가 되려면 미국,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 프랑스 주재로 미러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24일에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